김경수 오늘 교도소 재수감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금 전에 창원 교도소에 재수감이 됐습니다. 당시 현장 모습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김경수다! 우리가 김경수다! 우리가 김경수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제부터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시련의 시간 묵묵히 인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수는 무죄다. 돌아오시라고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김경수. 사랑합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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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 기자, 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난 21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수감되는데 딱 닷새 걸렸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이 실형이 확정이 됐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는 창원 관사에 머물면서 도정을 인수인계하고 좀 신병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모습이 조금 전 오늘 오후 1시 이 창원 교도소에 재수감될 당시의 모습인데요. 정말 수많은 지지자들이 교도소 앞에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김경수다라고 외치기도 하고 가지 말라고 외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 김 지사 그 부인과 포옹을 하기도 했고요. 그 교도소에 재수감되기에 앞서서는 이 취재진을 향해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제부터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감당하겠다. 그렇지만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앞서서 김 전 지사는 77일 수감됐다가 보석 석방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형기 653일을 복역할 예정입니다. 이동석 기자, 그런데요,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수감되기 전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또 논란이 돼요. 네, 맞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와 통화한 내용, 바로 대통령을 잘 부탁드린다는 발언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여권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신경전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낙연 캠프의 최인호 의원은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을 잘 부탁드린다는 발언에 이낙연 전 대표는 잘 모시겠다 이렇게 화답했다는 내용을 SNS를 통해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러면서 문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이낙연 대표, 당원들은 하나가 됐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자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김남국 의원은요. 사적 대화를 공개하는 게 비상식적이다. 대통령을 경선에 끌어들이는 것이 대통령을 지키는 일인지 묻고 싶다면서 이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예. 김경수 전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잘 부탁드린다, 잘 지켜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이재명 지사 측하고 상당히 논란이에요. 네. 이 부분을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아, 적통은 우리 쪽에 있어.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겠죠. 예, 지금 이낙연 그 당 대표 전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지금 엎치락 뒤치락이잖아요. 네. 올 초에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사면론 얘기하면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었거든요. 이부 지난번에 당 내부 경선부터 급상승을 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랑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변수가 뭘까요? 문심하고 호남 민심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어떠냐, 누구를 지지하냐. 지금 김경수 지사가 지금 감옥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계속 활동을 했으면은 김경수 지사를 통해서 문심이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누구를 지지하는가를 나올 텐데 지금은 그걸 대신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저 이낙연 대표 측 최인호 의원이 통화를 했는데 대통령을 잘 부탁드린다고 하더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니까 문심이 저 이낙연 대표에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네. 아마 김경수 지사는 이낙연 지사를 지지했을 수도 있고 또 전화 왔으니까 인사치레를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더구나 이재명 지사는 요새 그 네거티브 이쪽으로 그 지난번에 바지 논란부터 요새 계속 좀 설화에 좀 시달리잖아요. 네. 그 지지율도 좀 주춤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저 문심하고는 좀 멀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저렇게 김남국 의원, 이재명 캠프에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이 거세게 항의한 게 저런 거 아니냐. 호남 민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지지율 같으면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근데 요새 지지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 40%를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7월 말이잖아요. 앞으로 한 2달 정도면 이제 결정이 날 텐데 호남 민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잡는 사람이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긴다고 봐야죠. 네. 은 의원님,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경선 과정에서 뭐 승리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김경수 지사는 이제 2년 동안 재수감이 됩니다. 네. 이 재수감되는 사람과 나눈 전화 통화 내용까지 공개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가 김남국 의원, 즉 이재명 지사 측에서 공격을 했잖아요. 네. 이게 문심 논란을 일으키는 거다.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사실 문심은 대통령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어느 후보한테도 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말할 수 왜냐하면 없죠. 그랬다가 나중에 밀어준 후보, 예를 들면 문심이 여기에 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나중에 정말 공정성 시비도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후보가 될 때까지는 대통령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친문 주자들이 대부분 많이 분화가 돼 있잖아요. 각 후보 진영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문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 김경수 지사 마지막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이자 네.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김경수 지사가 들어가면서 이낙연 대표랑 대통령 잘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잘 지키겠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문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다른 후보들은 뭐가 됩니까?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와 김경수 지사만 통화했을 수도 있지만 이재명 지사하고 통화했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추미애 전 장관하고도 통화했을 수 있고 정세균 전 총리하고도 통화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낙연 물론 확인은 안 되죠. 통화했는지 안 공개를 안 했는지. 하니까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만 캠프에서만 그걸 올렸으니 만약에 마치 문심이 이낙연 후보 측에 있는 것처럼 이용한 셈이 됐죠. 문심을 이용한 셈이 됐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대통령한테 오히려 누를 끼치는 거죠.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방, 김남국 즉 이재명 측과 이낙연 측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은 둘이 내렸어요. 더 이상 이 논란을 확산시키지 말자. 그러면서 내렸기 때문에 인정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 문심 논란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정 기자. 네. 지금 김경수 지사가 다시 재수감된 게 어쨌든 이제 드루킹 댓글 사건의 공무원 혐의를 받는 거잖아요. 네. 이 댓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해요. 네, 맞습니다.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의 이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윤 전 총장 어제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여론 조작의 유일한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변명조차 못하면서 남의 일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면서요. 문 대통령이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게 비서 김경수가 책임질 일이냐라고 다소 강경한 어조로 공세를 한 건데요. 네. 그러자 여당 역시 이 메시지에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문 김두관 의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몸담았던 정권을 향해서 정통성을 말하는 건 주인의 뒤꿈치를 무는 것보다 더한 폐륜에 가까운 것이다 라면서 예로부터 주인 뒤꿈치 무는 개가 갈 곳은 정해져 있는 법이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오늘 당 회의에서요.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이 배은망덕을 넘어서서 균형 감각이 상실된 논리로는 나라를 끌어갈 수 없다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고요. 이 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 크게 부각되는 논란이 또 하나 있습니다.